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을 여는 방송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역대급 실적 발표, 이런 제조업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테슬라 실적 보기 전에 미국장 간략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다우는 0.43% 올랐고 나스닥은 0.05% 떨어졌고 S&P 500은 0.37% 0.37% 상승했습니다. 예, 나스닥은 오늘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빅테크 주식들이 오늘 힘을 못 써가지고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떨어진 게 아니죠. 보합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스닥 차트 흐름만 보자면요. 일봉 차트 흐름입니다. 예, 나스닥이 이제 121선에서 이제 완벽하게 거의 지금 탈출한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은 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예, 많은 이런 저항 그 선들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좋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마감 현황 맵을 보자면은 오늘은 헬스케어 쪽이 좀 좋았고요. 예, 제약업종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 쪽도 괜찮았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은행들, 그 다음에 대형 은행들도 괜찮은 모습. 그리고 경기 민감주 쪽에서도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이제 빅테크 주식들은 그렇게 좋지 못했네요. 빅테크들, 그러니까 나스닥 대형주들이 잘 못 가는 모습인데 이제 이쪽에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0.18% 상승했는데 지금 실적 발표한 다음에 약간씩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 이게 주가 흐름인데요. 오늘 이제 865.8불 해가지고 0.18% 상승한 걸로 마감은 했는데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약 한 860불대 초반 861불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네요. 이게 등락률이 이제 0.3%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1% 넘게도 하락하는 모습을 애프터마켓에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0.28%이 정도로 줄인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그 지금 실적 발표를 이미 했는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 엄청 기대가 많아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그 기대만큼 못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것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실적은요, 저희 IR 테슬라닷컴 여기 들어가면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지금 3분기 실적이 발표됐죠. 이거 눌러보면 이제 이렇게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 3분기 실적이 있죠. 그래서 이 단위는 다 밀리언 단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여기 이 첫 번째 자리가 1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3분기 실적이죠. 발표된 거. 그러니까 오토모티브 레버뉴에서 이제 자동차 쪽의 매출액이죠. 자동차만 봤을 때 매출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조가 넘는 수준이죠. 14조 5천억 정도. 14조 정도 지금 기록했고 YOY 기준으로는 58% 상승했다. 그러니까 작년 3분기에 한 8조 뭐 좀 넘는 수준이었네요. 8조에서 지금 한 14조까지 이렇게 상승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는 50에서 70% 매년 상승한다고 했죠. 예,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58%. 그리고 이제 레귤레터리 크레딧 해서 이제 이거는 그 탄소 배출권 이거 거래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작년 대비 이제 30% 줄어들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2,790억 정도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 3천억 정도. 지금 이걸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훨씬 이제 자동차 판매가 훨씬 뛰어넘었죠.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gross profit, 그래서 이제 자동차만 이제 팔았을 때 순수하게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이 한 4조 정도라는 거죠. 지금 그렇다는 거고 3.6 빌리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30.5% 그로스 마진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도 이 지금 자동차 판매로만의 그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토탈 레버뉴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그냥 12 빌리언이라고 하겠습니다. 12 빌리언 우리나라도 14조 원 정도라고 했죠. 12 빌리언에서 이제 13.7 빌리언 정도로 지금 상승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것의 차이가 1.7 빌리언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ESS 그러니까 배터리라든지 뭐 메가팩, 기가팩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솔라라든지 그 정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 자동차 판매에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 부분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외한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57% 상승했다. 이 자동차 상승률은 못지 않네요. 그죠? 여기도 그래도 잘 가고 있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여기도 잘 성장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토탈 갭 그로스 마진에서 이제 26.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자동차 판매보다 약간 좀 더 떨어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사업 영역들의 이제 마진율은 자동차보다는 오히려 좀 떨어지더라. 뭐 그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operating expenses 해서 이제 이거는 판매 관리비라고 할 수 있죠. 판관비 그러니까 판매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좀 1.6 빌리언 정도 되네요. 그죠?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도 예, 전년 대비 32% 총액으로 이제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 매출보다는 늘어나는 게 이제 작네요. 워낙 이제 테슬라가 광고도 안 하고, 나름 이제 비용을 쓰고 있지만 그렇게 이쪽에다가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죠. 그래서 그 비중은 그 늘어나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좀 더 작은 모습이고, 그래서 income from operations에서 이제 이거는 영업이익이 되겠죠. 영업이익은 2빌리언 정도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2조 4천억 정도 되겠네요. 한 14조 팔아서 2조 4천억.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팅 마진이 14.6%다는 거죠. 어, 오퍼레이팅 마진이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게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비타는 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에서 이제 순수하게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이자랑 세금이랑 그다음에 DA는 이제 감가상각 비용이라고 하죠. 예, 감가상각 비용이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기 전에 순수하게 이제 들어오는 그런 현금 흐름이다.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돈을 내는 것은 아니죠. 본인의 이제 공장에 있는 설비들이 이제 그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이제 그게 비용으로 떨고 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랑 그러니까 세금이랑 이자를 내기 전에 이제 그런 현금 흐름을 봤을 때는 한 3빌리언 이상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4조 가까이 현금이 창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도 지금 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3% 전분기에 이렇게 이제 1쿼터에 17.7%까지 내려갔다가 2쿼터에 이제 2분기에 20.8% 올랐는데 더 올랐죠, 지금.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3분기부터는 모델 Y가 특히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모델 Y 판매가 많이 늘었고 모델 S, X도 이제 딜리버리가 많이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에비타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77% 늘었네요. 그래서 이 매출이 늘어나는 흐름보다 어떻습니까? 현금이 창출되는 능력이 더 좋다는 것이죠. 이거는 좋은 거죠. 이게 질적인 성장이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8% 매출 성장인데 에비타는 77% 성장을 했다. 전년 대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갭과 논갭 이제 인컴이 있겠죠. 갭 인컴은 이제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순수익을 뜻하는데 순수익은 한 1조 1조 2조 정도 되겠네요. 그죠? 1.6 빌리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가까이 된다. 고 보시면 되고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지금 전년 대비 389%. 그 다음에 논갭 이익도 2빌리언이 넘는다. 그러면 2.4조 원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이것도 139%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한 어떻습니까? 한 4천억 가까이 나겠죠. 그죠? 4천억. 그게 이제 어떻습니까? 그게 쉐어홀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이제 스탁 옵션 같은 걸로 많이 돌아가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것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원래는 농갭으로 봤을 때는
2조 4천억 정도 벌어들이는데 이 정도의 차이, 한 4천억 정도의 차이를 그런 대주주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쉐어홀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주기 때문에 스탁 옵션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빼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갭으로 봤을 때는 EPS죠. 이제 이 갭과 논갭 인컴을 이제 주식 수량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갭과 논갭 EPS가 나오는 것이죠. earning per share 해서. 그래서 갭으로 봤을 때는 1.449, 논갭으로 봤을 때는 1.86인데 이제 이러한 성장주들은 논갭으로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초반에 이렇게 성장을 돋구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탁 옵션 이런 거를 많이 제시를 해야겠죠. 그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그래서 1.86 같은 이 논갭은 그러한 스탁 옵션 비용들을 다 포함한 이익이죠. 그런 걸 주기 전에 스탁 옵션을 주기 전에 이 기업이 순수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이익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분기가 1.45였는데 1.86이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상승률이 높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45%나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출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게 더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역대급 실적이라 할 수 있다. 제가 테슬라가 50에서 100%, 70%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라는데 거의 뭐 50, 70, 뭐 145, 139, 뭐 어떻습니까? 숫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회사를 꿈의 제조업이라고 한번 표현을 했었죠.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쨌든 역대급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년에 이제 베를린이랑 기가 텍사스까지 오스틴 공장까지 돌아가면 정말 장난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질적인 성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양까지 추가가 된다. 그러면 정말 장난 아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이제 net cash provided by operating activities 해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활동에 따른 이제 현금 흐름인 것이죠. 현금 흐름도 31% 상승해서 좋은 모습. 그러니까 현금을 잘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분기도 한 3조 원 넘게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좀 나왔다. 3조 한 6천억 가까이 되겠네요. 이제 이거 capex expenditures 이제 요거는 투자죠, 이 회사는 투자가 많이 보십시오. 투자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투자 금액이 이제 가로로 쳐 있다는 거는 일단 현금 흐름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내 캐시 플로우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로가 쳐져 있는 거고 점점 그 절대값이 늘어나고 있죠. 이 회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회사는 계속해서 투자금을 늘려가야 된다. 그래서 프리 캐시 플로우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면 얼마만큼 캐시가 늘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 이번 분기에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1.3 빌리언 그러니까 한 1.6조, 1.5조 정도 되겠네요. 늘었다. 마이너스 5%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투자금이 늘어나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 캐시 앤 캐시 이퀴밸런트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이퀴밸런트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늘어나는 것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탈 프로덕션에서 이제 생산이죠. 전년 동기 대비 64% 늘었다. 그 중에서 모델 3Y가 거의 성장을 견인했죠. 전년 동기 대비 거의 80% 가까이 늘었고, 딜리버리도 73%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 그 다음에, 솔라 쪽도 어쨌든 뭐 46%, 71% 늘었고, 그 다음에 스토어 숫자죠. 서비스 로케이션도 35% 늘었고, 모바일 서비스 플릿도 43% 늘었고, 그 다음에 슈퍼차저 스테이션도 49%, 그 다음에 커넥터도 51% 다, 자, 50% 넘는 그런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테슬라의 성장에는 문제가 없고 계속해서 질적인 성장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질적인 성장은 이제 에비타,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마진, 뭐 이런 것들, 오퍼레이팅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 148%, 에비타 77%. 이 숫자들이 더 지금 매출의 성장보다 크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냐? 그거는 모델 Y 이런 고부가치 판매 제품들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이익률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전에
미국 주식 볼 때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제 실적의 성장성을 보고, 두 번째 구조적 성장 요인,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환율을 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실적이니까. 실적은 이 표로만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딴 건 뭐 보실 필요 없고요. 너무 복잡하게 투자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제가 한번 뭐 또 비슷하게 업데이트를 최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고 있다. 지금 거의 분기에 1.88 정도 EPS가 나왔죠. 1.88. 1.88이면 뭐 1년으로 하면은 뭐 4를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2라고 치면은 거의 한 8 가까이 나오는 건데 거의 뭐 7.32를 넘어서는 수준이죠. 이게 지금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뭐 예를 들어 이 정도의 성장의 흐름이라면 여기서 여기에 늘어나는 게 거의 0.4 정도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0.4를 또 보태고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죠? 쉽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뭐 다음 분기에는 2.2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분기에는 2.6이 나올 수도 있는 게 것이겠죠. 그러면은 내년을 보통 뭐 한 2점 한 제 생각에 2점 한 매 분기 한 2.5 정도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1년으로 치면 10이 나온다. 2.5 곱하기 4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022년 EPS가 10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게리 블랙 아저씨에 따르면은 10도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이 이스티메이션에 하면은 내년이 7.32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이익의 흐름이다. 라고 하면 이런 EPS의 흐름이다 하면은 내년에 2.5 분기에 2.5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한 10 정도까지 예상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예, 계속해서 성장 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꽉 잡고 계시고요. 네,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뭐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볼까요? 네, 0.46% 지금 860불 정도를 기록하고 있네요. 860불 보이시죠? 네,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쭉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되고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떨어지면 더 좋다. 떨어지면 이렇게 성장을 잘하고 있는데 떨어지면 주식을 추가하셔라. 그러면 된다고 했죠. 한 달에 두 주는 사는데 현금을 좀 남겨놓고 이렇게 이제 흐름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이건 더 859불까지 좀 떨어졌네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저는 한 800, 한 48불 뭐 이 정도에 지금 걸어두은 상태입니다. 849불 참고하십시오. 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